그림에서와 같이 I1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직선 도선은 고정되어 있어서 직선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. 근데 직선 도선 근처에 I2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놓여 있습니다. 이 말은 뭘 뜻하냐면 I1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I2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놓여 있다는 걸 뜻합니다. 그러면 직사각형 도선은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. R자 자기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사각형 도선 각 변을 이렇게 1, 2, 3, 4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직사각형 도선이 있는 곳에 자기장 방향 정하기입니다. 자기장 방향 정하기는 이 그림과 같이 정해주면 됩니다.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있을 경우에 오른손을 펴니다.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에 의한 주의 자기장 방향입니다. 전류 I1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.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게 되면 직사각형 도선의 변 1에서 자기장 방향, 화면에 대해서 스티커가 들어가는 방향, 변 2에서 자기장 마찬가지로 화면에 대해서 스티커가 들어가는 방향, 변 3에 대해서도 화면에 대해서 스티커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. 변 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변 2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이 방향입니다. 변 4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이 방향입니다. 변 2와 변 4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크기 똑같습니다. 그러면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의 힘을 더해버리게 되면 없어져 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변 2와 변 4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관심을 아예 안 갖겠습니다. 변 1과 변 3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. 변 1과 변 3에서 자기장 방향이 정해졌죠. 이제 자기장 크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I로 주어집니다. 변 1은 직선 도선으로부터 C만큼 떨어져 있죠. 변 1에서 자기장 크기를 B1으로 표기하겠습니다. B1은 2파이 C분의 뮤제로 I1. 그 다음에 변 3은 직선 도선으로부터 A 플러스 C만큼 떨어져 있거든요. 변 3에서 자기장 크기를 B3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B3는 2파이 A 플러스 C분의 뮤제로 I1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. 변 1과 변 3에서 자기장 크기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변 1과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길이가 L인 직선 도선이 균이라는 자기장이 놓여 있을 경우에 직선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길이가 L인 직선 도선의 길이 벡터가 있습니다. 이 길이 벡터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냐면 전류의 방향으로 정합니다. 길이 벡터와 자기장 벡터, 이 벡터 곱을 읽을 때 L 크로스 B 이렇게 읽습니다. 자기력의 방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L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변 1과 변 3에 대해서 L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변 1에 대해서 오른손을 펴니다. 오른손을 펴서 L 크로스 B에서 앞에 있는 L 방향, 그러니까 L 방향, 길이 벡터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정한다고 했었죠. 변 1에 대해서 전류 방향 이 방향입니다. 그래서 변 1에 대한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손바닥은 어떻게 하냐면 L 크로스 B에서 뒤에 있는 자기장 벡터 방향을 향하도록 손바닥을 놓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하는 방향이 L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입니다.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죠. 이 말은 변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걸 뜻합니다. 이제 변 3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 3에 대해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. 이 방향이거든요. 그럼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이렇게 놓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전과 비슷하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변 3에 대해서 L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입니다. 다시 말해서 변 3의 자기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걸 뜻합니다.
자기력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. 이제 자기력의 크기 L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LB 산시타입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전류 곱해버리게 되면 자기력의 크기 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시타가 뭐냐면 전류와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. 변 1에 대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죠. 그리고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. 이 말은 변 1에 대해서 시타가 90도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변 3에 대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.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. 변 3에 대해서도 시타가 90도. 그러면 사인 90도 1되죠. 결국 변 1과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. 변 1과 변 3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I2로 똑같죠. 그리고 길이도 L로 똑같습니다. 결국 이 B를 변 1과 변 3에 대한 자기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변 1과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정할 수 있을 겁니다. 변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F1으로 표기하겠습니다. 그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류의 크기 I2, 길이는 L입니다. 그리고 이 자기장을 변 1에 대한 자기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변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F3로 표기하겠습니다. 변 3에도 전류 I2가 흐르고 길이가 L이죠. 그리고 이 자기장을 B3로 바꿔버리게 되면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정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변 1과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과 자기력의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R자 자기력 정할 수 있을 겁니다. 플러스 X 방향을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변 1과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아버리면 됩니다. 변 1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F1이고 마이너스 X 방향이죠. 그 다음 변 3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3이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합니다. F1과 F3를 대입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될 거고 공통으로 포함된 거 묶어내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. 위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대입해서 직사각형 도선에 작용하는 R자 자기력을 구해보게 되면 크기는 27 마이크로 뉴턴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. 이 R자 자기력을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27 마이크로 뉴턴이고 X축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R자 자기력을 직사각형 도선이 받게 됩니다.